이번 내용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글자 우리 그냥 뭐 입력하면 다 하긴 하죠. 근데 요령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자, 글자 입력할 때 원하는 셀로 셀 포인터를 이동한 후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래서 엑셀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셀 포인터를 옮겨서 데이터 입력하는데 가끔 보니까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커서 안 넣으셔도 돼요. 셀 포인터만 있으면 그냥 쓰면 글자는 들어갑니다. 그죠? 셀 포인터 이동해서 하고 그다음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 엔터 눌렀죠. 엔터 누르면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행이 내려가죠.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파일의 옵션에 엑셀 옵션에 고급에 가면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해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엑셀에 글자 쓰고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기본이지만 자, 파일 더보기에 보시면 옵션, 파일의 옵션에 고급에 엔터, 여기 글자 뭐 이상한 기호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 엔터거든요.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방향이 아래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만약에 오른쪽 이렇게 하고 확인해주면 글자를 쓰고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서 보통은 같은 열에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적히니까 밑으로 적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옆으로 가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옆으로 가도록 하고 싶을 때 오른쪽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파일 옵션에 고급에 아래쪽으로 해놓을게요. 아래쪽, 오른쪽, 왼쪽, 위쪽, 왼쪽 이렇게 네 방향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기본은 아래쪽이었고요. 항상 이 환경을 바꾸는 부분들은 수정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아래쪽 확인까지. 그래서 글자 쓰면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게. 그럼 지금 아래쪽으로 되어 있을 땐 우리가 글자 쓰고 옆으로 가고 싶으면요. 오른쪽 방향 키나 탭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죠. 오른쪽 방향 키 쓰셔도 되는데 오른쪽 방향 키보다는 탭키가 문자 키들 있는 자리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탭키를 쓰시는 게 조금 빠를 겁니다. 그래서 탭키도 옆으로 옮겨갈 때 탭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 엔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면 쉬프트 엔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엔터가 아래로 가는 다음 행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쉬프트 엔터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쓰고 쉬프트 엔터를 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다음 방향 키를 누르면 원하는 방향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하고 그다음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포인터 이동하고요. 또 ESC를 누르면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자, ESC를 누르면 글자 쓰다가 ESC 누르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다음 Alt 엔터는 아시죠? Alt 엔터는 동일한 셀에 줄이 바뀌어서 동일한 셀에서 줄이 바뀌며 이때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Alt 엔터를 치면 글자를 쓰고 Alt 엔터 또 글자 써주면 한 번 더 할까요? Alt 엔터 글자를 쓰면 엔터 치면 이렇게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할 수 있고요. 자,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Alt 엔터처럼 강제로 줄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요. 셀 서식의 맞춤의 자동 줄 바꿈. 요거는
열 너비에 꽉 차서 넘칠 때 자동으로 줄 바뀌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선택하면 셀 너비에 맞추어 자동으로 줄이 바뀐다 했는데, 지금 아까 쓴 거는 열의 너비보다 글자 양이 작지만 강제로 Alt 엔터로 내려 쓴 거고, 글자 양이 많은데, 자, 엑셀은 글자 양이 넘치면 넘치는 대로 보이죠. 넘치는 대로 보이다가 옆에 셀에 내용이 있으면, 옆에 셀에 뭔가 내용이 있으면 이 글자가 지워진 건 아니고 가려져서 안 보이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거를 셀 서식의 맞춤에 텍스트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텍스트를 자동 줄 바꿈으로 체크를 하시고 확인해주면 열 너비보다 넘치는 것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요. 그러면 열의 너비가 넓어지면요, 자동으로 올라가죠. 열의 너비가 넓혀지면 한 줄에 있던 것이 좁으면 밀려 내려가는, 자동으로 줄 바뀌어지는 셀 서식의 자동 줄 바꿈, 이런 기능을 써서 여러 줄 들어가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요거 체크 풀고 확인해 놓으면 일단 열 너비만큼까지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상태인데, 다시 셀 서식에 양쪽 맞춤을 할게요. 양쪽 맞춤 확인해주면 이때도 밀려 내려갑니다. 양쪽 맞춤을 해도 이렇게 글자 양이 열의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셀 서식에 그래서 자동 줄 바꿈을 해놓거나 또는 양쪽 맞춤을 해주면 밀려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쪽 맞춤 기능도 하나 더 적어 놓으시고, 어쨌든 이 Alt 엔터로 강제로 줄을 바꾸거나 또는 셀 서식 맞춤에 자동 줄 바꿈을 하거나 또는 가로 방향에 대한 양쪽 맞춤, 가로 방향의 텍스트 맞춤을 양쪽 맞춤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여러 줄 입력이 되어져요. 한 셀에 여러 줄로 입력되어지고요. 다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선택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입력하면서 자, 범위를 떨어져 있는 여러 범위를 설정을 할게요. 범위 설정을 하고요. 자, 셀 포인트를 어디 딴 데 두지 마세요. 범위 설정하고 나면 마지막 범위의 첫 셀이 하얗게 돼 있는데 그냥 글자 쓰시면 돼요. 지금 범위 설정했죠?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글자를 쓰세요.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줍니다. 범위 설정하시고 바로 글자 쓰고 컨트롤 엔터. 데이터 입력할 때 그죠? 똑같은 글자가 여러 군데 있으면 같은 글자 들어갈 자리들을 범위 설정한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이어가면 다음 열로 자동 이동된다. 자, 요거는 무슨 설명인가 하면 범위를 지정하고요. 지금 좀 행은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한 3개 정도만 잡으시고, 자, 글자 쓰고 엔터를 치면 글자 쓰고 엔터를 쳤어요. 자, 글자 쓰고 엔터를 치면 요 열에서 지금 이 범위의 첫 번째 열에 글자가 다 찼죠? 엔터를 치면 다음 열로 딱 올라가요. 자,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표를 한다. 이름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범위를 뭐 학생이 5명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학생 이름 적고 엔터 치면 국어에 가죠. 그죠? 몇 점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에서 다시 엔터를 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영어 점수적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범위 설정하고 글자 쓰고
글자 쓰고 엔터를 치면 첫 번째 열이 다 끝나면 다음 열로 올라가는 거. 근데 이때 만약에 방향키를 딱 눌러버리면요, 블럭 풀려버려요. 자, 아까 만약에 여기 숫자를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적다가 자, 이만큼은 다 적었어요. 자, 적고 난 다음에 엔터 치면 올라가는데 그걸 내가 실수로 방향키를 딱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범위를 해야 되나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안 쓸 건데 이거를 범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범위 설정에서 글자 쓰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의 열은 굳이 범위 설정에서 글자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 개의 열이 필요할 때, 여러 개의 열은 여러 개 있고, 우리가 여기를 다 쓰고 나면 이 자리에 블럭 없이 하면은 여기에 숫자 다 쓰고 나면 이쪽 위로 올라갈 때 거리가 머니까 키보드로 해도 느리고 마우스 잡아서 다시 와도 느리잖아요. 근데 블럭을 해서 하면 여기서 다 쓴 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엔터 치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블럭은. 그죠? 다음 열 첫 번째 셀로 빠르게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 하나의 열만 데이터 입력하기 위해서 블럭을, 만약 영어도 다 입력했는데 수학 때문에 이거 다시 블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블럭을 해서 하는 이유는 셀 포인터가 이렇게 내려가서 다음 열 첫 번째 셀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기에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도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고, 근데 이렇게 해서 쓰다가 썼는데 위에 거 잘못 썼어요. 고치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 블럭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쓴 거 있어도 이럴 때는 저거 잘못 쓴 거 다 쓰고 와서 다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써야 되지, 방향키를 눌러버리는 순간 블럭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블럭이 내가 연습을 해보시고 블럭이 풀리면 블럭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블럭해서 쫙 빠르게 입력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그걸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땐 오히려 블럭 잡느라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렇게 알아서 활용하시고, 자, 그 다음 Alt 아래쪽 화살표, 요거는 우리 실기하면서 해본 적 있어요. 자, 이거를 누르면 같은 열에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나타나며 그중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자, 특정 셀에 위에 다른 거 없는 열에 가세요. 자, 글자를 대구를 쓰고, 자, 요거는 지금 Alt 방향 키 전에 자동 완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대구를 썼어요. 그리고 대자만 써도 자동으로 대구가 적히죠. 그러면 그냥 엔터만 치면 대구를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전을 쓰고 싶어요. 그럼 대자를 쓰고 구자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 커서는 아직 대밖에 안 썼으니까 무시하고 전자까지 마저 쓰면 돼요. 전자까지 마저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대를 쓰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없죠. 대로 시작하는 글자가 2자 이상 돼버렸으니까 이럴 때는 Alt 아래쪽 화살표. 그러면 이렇게 샘플로 같은 열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샘플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엔터 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Alt 아래쪽 화살표. 같은 열의 만약에 지역명이다. 그럼 지역 이름이 쭉 적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선택을, 그죠? 이런 같은 이름이 또 적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렇게 Alt 아래쪽 화살표. Alt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같은 열에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나타나며 그중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그 다음 셀 포인터 이동,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네요. 자, 홈은 해당 열의 A열로 갑니다. 해당 열의 A열, 해당 행의 A열이겠죠. 해당 행의, 해당 열, 해당 행의 A열로 갑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커서가 셀 포인터가 하나 있어요. 홈 키를 누르면 같은 행의 A열로 가요. 셀 포인터가 A열로 간다고요.
자, 홈은 자, 홈 앤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이야기했어요. 4개의 방향 키가 있고 홈 앤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있는데 홈은 같은 행의 맨 앞으로, 앤드는 맨 뒤로, 그다음 페이지 업은 하나면 위로, 페이지 다운은 하나면 아래로. 자, 이렇게 좀 저번에 한번 움직여 보면 페이지 업은 한 23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홈은 맨 앞으로 갔고요. 엔드는 엑셀에서는 먹히진 않았죠.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키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엑셀에서는 엔드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트의 저 끝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가요. 계속 갑니다. 셀 열머리끌 보세요. 지금 제가 오른쪽 방향키 누르니까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자,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XFD라는 주소까지 가요. 이게 시트의 끝이에요. 시트의 끝이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눌러야 저 끝에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드키로 어디 끝까지 가지는 않고 홈을 누르면 무조건 처음으로 옵니다. 홈을 눌렀더니 다시 A열로 왔어요. 자, 아까 시트 끝으로 갈 때 제가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했죠.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 하면 행의 끝으로 가요. 지금 100만 번 넘게 가 있죠. 그래도 종이의 끝이 여기 XFD와 100만 넘는 숫자로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컨트롤 왼쪽, 컨트롤 위쪽 하면 다시 이렇게 가는데, 어디에 있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컨트롤 홈을 누르면 A 1번 셀로 가요. 컨트롤 홈을 누르면 A 1번 셀로 갑니다. 홈은 같은 행의 A열로 이동했는데 컨트롤은 컨트롤 방향키 누르면 시트의 상하 좌우 끝으로, 시트의 맨 끝으로 가죠. 근데 컨트롤 홈을 누르면 A1번 셀로 딱 이동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다 보이는 조그만 자료 가지고 그냥 엑셀을 공부하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데이터 양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키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익혀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썼는 데이터가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글자는 무조건 문자죠. 컴할 이러면 문자죠. 근데 숫자가 100과 20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이런 더하기라는 기호가 있으면 이거는 문자입니다. 이거는 식이 아니고요. 식이 되려면 앞에 이꼴 기호가 있어야 식이에요. 그냥 이거는 숫자에 뭐라도 끼어 있으면 다 문자입니다. 숫자에 공백이라도 끼어 있으면 이것도 문자예요. 2 띄우고 3 적어 놓은 거거든요. 공백이라도 있으면 문자고, 더하기든 빼기든 뭔가 있으면 다 문자예요. 그다음 숫자 적기 전에 앞에 작은 따옴표 찍으면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합니다. 자, 그냥 007을 적으면 숫자라고 생각해서, 숫자는 앞에 의미 없는 0, 유효하지 않은 숫자, 없어도 되는 이 숫자는 엔터 치면 사라지고 숫자는 오른쪽에 가서 붙어요. 근데 작은 따옴표를 하나 찍을게요. 엔터키 옆에 있는 거 작은 따옴표 하나 찍고 007 적어주면, 아, 요렇게 생긴 기호, 그죠? 글자를 적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엔터 치면 이제 문자로 인식해서 내가 적어준 그대로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지 오류 표시 있는데, 요 녹색 점은 뭐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지만 오류 무시하는 거를 눌러주면 녹색 점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입력을 할 때는 007을 적었지만 작은 따옴표 하나 찍고 적어준 007은 수식 입력줄에도 보세요. 그죠? 이거는 문자고 요거는 숫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007에 00은 없어지고. 자, 그래서 이거 당연히 문자고, 이런 거 섞여 있으면, 공백도 섞여 있으면 문자고, 작은 따옴표 찍어주면 이것도 문자로 인식합니다. 문자는요, 셀의 왼쪽에 입력이 돼요. 자, 문자를 적으면 문자는 셀의 왼쪽, 숫자는요 오른쪽 가죠.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숫자와 문자를 왼쪽 맞춤하면 왼쪽에 맞춰지고 가운데 맞춤하면 다 가운데 가고 오른쪽 가능하죠. 그죠? 그냥 처음 기본이 문자는 왼쪽 가고 숫자는 오른쪽 간다는 것이고 이렇게 맞춤 기능을 하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요 맞춤 아이콘을 눌러주면 색깔이 활성화돼요. 그죠? 그 활성화되어진 상태는 그 위치로 가도록 강제로 한 건데 요 활성화되어져 있는 이 색깔을 이 아이콘을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러면 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기본이 숫자 오른쪽, 문자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 이렇게 정렬 방식, 맞춤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 왼쪽도 가운데도 오른쪽도 안 한 기본이 있는 거예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보면 가로 방향에 대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일반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상태일 때 문자는 왼쪽 가고요. 숫자는 오른쪽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는 왼쪽에 기본되어 있고요. 셀 너비보다 데이터 길이가 길면 오른쪽에 빈 셀에 이어서 표시되며 길게 썼더니 오른쪽 셀에 이어져서 표시됐죠. 근데 오른쪽 셀이 빈 셀이 아니라면 잘려서 표시되죠. 그러니까 표시만 잘려되는 거지 지어진 거 아니고 그냥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이때 열의 너비를 넓혀주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문자 숫자 조합 데이터는 입력 시 이전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아까 앞에 대구 적었더니 자동으로 대구라고 적히듯이 대구 2 문자 숫자 섞여 있어도 대자만 적으면 이거 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자 숫자 섞이면 이게 뭡니까? 문자죠. 문자 숫자 섞이면 그냥 문자예요. 순수한 숫자만 있는 거 아니면 다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앞에 썼던 내용이 자동 입력되어지죠.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자동 입력되어지고요. 그럼 어떤 것이 숫자냐? 숫자는 오른쪽에 맞춰지는데 어떤 게 숫자인가 하면 자, 이거는 달러 기호잖아요. 그죠? 통화 기호죠. 통화 기호 달러나 원 표시나 달러 기호고 요거는 천자리 구분하는 기호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는 그냥 8270이라는 숫자만 있는 거죠. 숫자고. 그 다음 2.5 2 플러스 02라는 거는 2 플러스 02는 2.5 곱하기 10의 제곱 2 플러스 02라는 거는 10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25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얼마 이거는 지수형의 숫자 표현 방식입니다. 2 플러스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지수형 표현이고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라고 적어주면 이것도 숫자죠. 백분율 숫자고 50%는 0.5를 의미하는 거죠. 50%는 0.5를 의미하죠. 여기에 곱하기 100에서 50%니까. 자, 그 다음에 갈로를 넣는 숫자 한번 적어 볼게요. 갈로 넣은 숫자. 셀에 갈로 해서 3을 적고 갈로 닫았어요. 요 뒤에 뭐 다른 문자를 아무것도 안 적고 요렇게만 적고 엔터를 치면 마이너스 3으로 인식합니다. 글자 입력할 때 양갈로를 딱 쳐주면 음수로 인식해요. 자, 셀 서식에 가보면 셀 서식 컨트롤 1번 셀 서식 표시 형식 숫자 표시 형식에 보면 숫자를 이렇게 색깔 빨강색이나 또는 갈로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건 표시 형식일 뿐이지만 어쨌든 숫자를 음수를 갈로로 표현하는 그런 표시 형식도 있기 때문에 입력할 때도 내가 갈로를 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음수 마이너스 4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써주는 거 0 띄우고 1/2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그냥 2분의 1을 적고 싶어요.
그래서 2분의 1 적고 싶어서 1/2라고 적으면 1/2라고 적으면 자, 날짜 쓰는 방법에 슬래시 기호나 하이픈 빼기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2 적고 엔터 치면 날짜가 들어갑니다. 1 빼기 2라고 적어도 이거는 날짜가 돼요. 자, 1 더하기 2는요. 1 더하기 2는 그냥 문자죠. 근데 빼기하고 나누기, 그러니까 슬래시 기호나 빼기 기호는 이거는 슬래시가 나누기 기호죠. 아무튼 이 기호들은 이거 날짜 입력할 때 쓰는 거라서 1/2나 또는 1 빼기 2처럼 이렇게 적어준 건 날짜로 인식하고 더하기 한 거는 그냥 이거는 앞에 이꼴 기호가 없으니까 문자죠. 이거는 문자고 1 곱하기 2를 적어도 앞에 이꼴 기호가 없으면 다 문자예요. 이꼴 기호가 없으면 이거는 문자고 이거는 이렇게 적어준 건 날짜가 돼요. 그럼 2분의 1을 실제로 2분의 1을 적고 싶으면 대분수 형식으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2분의 1을 표현하고 싶으면 0을 쓰고요. 0과 띄우고 1/2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이 적혀요. 이거는 실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면 숫자형으로 서식을 바꿔보면 자릿수를 올려서 숫자형을 바꿔보면 0.5를 의미하는 2분의 1이 0.5잖아요. 자, 그건 안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그냥 의미만 보여드린 겁니다. 요 2분의 1 여기 수식 입력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혔는데 0.5라고 적혔죠. 그래서 분수를 적는 방식에 대분수 형식으로 우리가 1과 2분의 1 이렇게 적듯이 1 띄우고 1/2 하면 자, 요거는 1.5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과 0 띄우고 1/2 하면 그게 2분의 1을 적는 방법이고요. 분수. 아니면 숫자 0.5를 적었죠. 0.5를 적고는 이거를 셀 서식에 분수 형식의 한자리수 분모 확인 이런 식으로 서식을 바꾸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분수를 바로 쓰는 방식을 아시면 좋은 거죠. 내가 분수 쓰는 방법을 모르면 0.5를 적고 그 0.5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0.5를 셀 서식에 분수 쓰는 방식 중에서 한자리수 분모로 선택해서 확인해주면 그때 2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0 띄우고 1/2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숫자라는 겁니다. 자, 밑에 셀 너비보다 긴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수 형식으로 표시된다. 이런 형식이 2 플러스 얼마 이게 지수 형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숫자를 너비 좁은 자리에서 숫자를 막 적었어요. 셀 너비보다 더 길게 적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죠. 1.23에 2 플러스 14 그죠? 이렇게 지수형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표시 형식이 지정된 데이터를 모두 표시할 수 없으면 샵 기호가 표시되고 열 너비를 늘려서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숫자를 지수형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거를 줄이고 더 줄여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으면 샵 기호가 표시된다는 겁니다. 숫자 있는 자리는 날짜도 숫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좁히면 이렇게 그 표시 형식상 표현할 수 없는 너비가 돼버리면 샵으로 가려지죠. 문자는요. 문자는 좁아서 안 보이는 건 없죠. 좁아서 가려질 수는 있어도 옆에 셀에 보이든가 아니면 그냥 가려져서 안 보이든가 하는 건데 가려진 상태로 그렇게 있는데 날짜나 숫자는 샵으로 가려지죠. 의미 전달을 자, 예를 들어서 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만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가려져 버려서 문자는 괜찮은데 가려져 버려서 천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샵으로 아예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문자는 일부가 그냥 가려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인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만 숫자는 0 하나가 안 보여버리면 단위가 확 달라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샵으로 가려지고요. 날짜는 숫자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죠? 같이 치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샵으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열너비를 넓혀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때 매번 1000단위가 넘는 숫자를 입력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것이 다 뭐 7000, 8000, 9000 뭐 이렇게 000을 매번 붙여야 되면 붙일 때마다 힘들죠. 번거롭잖아요. 자, 더 작은 단위는 쓰지 않는다. 그러면 자, 파일의 옵션에 엑셀 옵션 소수점 자동 삽입에서 -3을 입력해주면 이렇게 7을 입력했는데 7000이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시트 좀 옮겨서 할게요. 자, 우리가 그냥 7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당연히 7이 입력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파일 옵션에 고급의 소수점 자동 삽입. 자, 우리 라운드 함수의 자릿수 있죠? 그것처럼 생각할게요. 라운드 함수의 자릿수처럼 여기에 체크를 하고 -3을 해볼게요. -3을 하면 그리고 확인해주면 7을 적었는데 엔터 치면 7000이 적혀요. 내가 적어주는 한 자리만 딱 적어버리면 그냥 원하는 000이 자동으로 딱딱 붙어요. 그래서 -3을 하면 0 3자리가 붙었어요. -2를 하면 2자리가 붙겠죠. 100단위로 표현하고 싶으면 -2, 만 단위로 표현하고 싶으면 -4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양수로 해주면 자, 양수로도 한번 해볼까요? 고급의 자, 플러스 3을 해볼까요? 플러스 한 1 정도 해볼게요. 플러스 1 확인. 그러면 7을 적으면 소수점 한 자리로 내려가요. 0.7. 그래서 소수점 몇 자리로 써야 될 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1을 하면 소수점이야 한 자리 아니 그냥 양수로 1을 해주면 그 소수점 한 자리로 내려가요. 이 기호의 표시가 우리 라운드 함수의 두 번째 자릿수하고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동 삽입에 소수점 자동 삽입 체크 풀고 확인. 항상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체크를 푸시면 되고 확인. 자, 이제 7 적었을 때 7 나와야 됩니다. 환경 설정하는 부분은 항상 되돌려 놓으세요. 못 되돌려 놓으면 말씀하셔야 되고 그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고 그래서 7을 입력하고 7000이 표시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3을 넣어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날짜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연월일 구분해서 입력을 하고 시간은 콜론 점 2개짜리 콜론으로 10분초를 구분해서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13시 20분 24시간제를 써서 24시간제 형태로 13시 20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AM, PM을 써서 또는 오전, 오후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후 1시 20분을 12시간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띄어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13시 20분 13:20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자 1시 20분 자 그냥 붙여서 한번 써볼까요? PM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보이죠? 붙여 써놓으면 이거는 시간으로 인식을 안 해요. 자, 요 사이를 띄어쓰기 하나 해주면 오후 1시 20분으로 인식을 해요. 초는 안 적으면 00초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나 보여지는 거는 표시되어진 건 달라도 요 위에 수식 입력줄이 받아들인 거는 똑같아요. 이거나 똑같습니다. 자, 셀의 오른쪽에 맞춰 입력되죠. 날짜나 시간은요 숫자하고 같기 때문에 셀의 오른쪽에 가고요.
그래서 숫자이기 때문에 연산 및 대소 비교가 가능하죠. 날짜에서 날짜 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날짜는 이 숫자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숫자와 똑같으니까 빼기도 되고, 그죠? 연산이 된다는 겁니다. 또 큰지 작은지 비교도 되고, 시간도 저번 시간에 우리 날짜 함수 할 때 빼기 계산했습니다. 그죠? 시간도 빼기가 되고, 그 다음 12시라는 거는 하루는 숫자 1인데 12시는 0.5에 해당되죠. 하루에 딱 정오 반이니까 0.5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 날짜를 입력할 때 아까 하이픈이나 슬래시 기호를 이용할 수 있다 했는데, 빼기나 나누기 이 기호를 가지고 날짜 입력할 수도 있는데, 현재 컴퓨터가 알고 있는 그 날짜를 입력하고 싶을 때 컨트롤 세미콜론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넣고 싶을 땐 컨트롤 콜론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콜론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 하는 것이 콜론이니까, 요렇게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이나 컨트롤 콜론이란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써보죠. 컨트롤만 누르고 세미콜론 키 누르면 오늘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키 누르면 현재 시간. 자, 그다음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월에 1일이 입력된다. 자, 연도와 2021 빼기 1 이렇게만 적었어요. 1월 며칠 적어야 되는데 빼기 뭐라고 안 적었으면,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영문자로 그죠? JAN 나오고 21 나왔는데, 요거 셀 클릭할게요. 표시 형식이 이렇게 된 거고, 셀을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에 가보면 2021년 1월 1일로 인식했다고요. 그 달의 첫날 1일로 인식했어요. 연도와 월을 적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표시되어지고, 자, 연도를 그냥 두 자리만 적어도 되는 거였죠. 연도 두 자리를 적고 월을 적고 일을 적으면 이거는 29와 30을 기준으로 작은 숫자는 2000년도로, 큰 숫자는 1900년도로 인식한다 했고, 자, 우리가 데이터 입력하는 이제 엑셀 그 커말 실기에 입력 문제에 날짜 쓰는 것들이 대부분 나올 거거든요. 근데 날짜 쓸 때 대부분 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 앞에 20은 빼고 그냥 25 빼기 5 빼기 6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적다가 5 빼기 적다가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 5월 25일로 이렇게 형식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형식이 한번 잘못 들어간 자리는 아무리 2025년 5월 6일 아무리 새로 적고 엔터를 쳐도 계속 5월 6일 이런 식으로 형식이 자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자리도 아무리 다시 21년 5월 뭐 7일 이렇게 다시 적어도 형식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형식이 바뀌어진 부분은 간단하게는 여기 셀 서식에 이렇게 간단한 날짜 이걸로 바꿔주면 실기 문제, 실기 입력에서는 요거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외에 날짜 형식은 셀 서식에 날짜에 여러 형식이 있으니까 다른 형식을 원하면 이것 중에 선택하면 되고, 아무튼 한번 그 형식이 들어가면 셀 서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렇게 여기 가서 날짜, 간단한 날짜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번 들어간 이런 형식에는 아무리 날짜를 바꿨어도 이 형식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실기에 데이터 입력 문제 푸실 때 날짜를 다시 요 간단한 날짜 형태로 고쳐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월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입력된다. 5 빼기 7.
자, 연도를 아예 입력을 안 하고 25라는 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5 빼기 7 이렇게 적어주면 5월 7일 돼 있는데 수식 입력줄 가보면 언제입니까? 25년. 그러니까 연도를 입력 안 하면 현재 연도가 되고 연도하고 월까지 적고 일을 입력 안 하면 1일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앞에서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해당 월의 1일이 되고 월하고 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추가되고 그 다음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한다. 지난 시간에 숫자 날짜 계산식 하면서 그죠? 날짜 수식 하면서 직접 써야 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만약 2025년 9월 8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안 묶으면 그냥 빼기가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거 빼기 따옴표 바깥에 있는 건 빼기죠. 빼기 따옴표 안에 2025년 9월 6일 이렇게 해주면 날짜에서 날짜를 빼서 2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따옴표로 날짜를 표현합니다. 따옴표로. 그래서 2025년 9월 8일 빼기 9월 6일 했으니까 2라는 답이 나왔고요. 자, 날짜의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는 연도가 30 이상이면 큰 숫자는 1900으로 또 29 이하면 2000년대로 인식하고 있고요. 수식 데이터는 반드시 이꼴 기호로 시작돼야 돼요. 자, 이꼴 적어서 이렇게 해준 건 이거는 수식이지만 그냥 2 더하기 3은 문자인 거죠. 수식이 입력된 셀에는 수식의 결과가 표시되며 수식 입력줄에는 원래 수식이 나타난다. 자, 2 더하기 3을 적었을 때 이꼴 2 더하기 3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 여기 셀에는 수식의 결과가 나오고 수식 입력줄에 그 수식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직접 5 적은 것과 2 더하기 3에서 나온 것은 차이가 있죠. 이거는 그냥 5고 이거는 2 더하기 3을 해서 나온 결과치고 자, 수식 입력줄에 그 원래 수식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 수식이 셀에 수식이 나타납니다. 자, 그냥은 지금은 결과 답 5가 나왔는데 컨트롤과 물결 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열너비가 좀 넓혀지니까 옆으로 좀 옮겨져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크롤을 좀 했어요. 자, 이렇게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 식이 그대로 보입니다. 다시 컨트롤 물결 하면 결과치가 보이고 컨트롤 물결 컨트롤 키하고 ESC 밑에 물결 키 있죠?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물결 누를 때마다 수식이 보일 건지 결과 값이 보일 건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물결을 하면 날짜는 이렇게 숫자로 되고 시간도 숫자로 0. 얼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컨트롤 물결. 그다음 한자의 음을 한글로 입력한 다음 한자 키를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한다. 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한자 누르어야 되네요. 근데 블록 설정 한자의 음을 누르고 자, 국가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기 위해서 한자의 음을 누르고 음을 썼죠. 음을 쓰고 블록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 중에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 형태도 뭐를 할 건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변환 해서 한 단어씩 변환할 수 있죠.
한자 변환. 실기에서도 셀 서식 파트에서 한자 변환하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다음 특수 문자 입력하고 싶을 때는 한글 자음자를 입력합니다. 기역부터 희역까지 쌍자음, 쌍기역, 쌍디귿 전부 다 쌍자음에도 다 있어요. 한글 자음자를 입력한 후 한자 키를 눌러서 목록에서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미음자를 입력하고 실기에서 나오는 거는 다 미음이죠. 미음 입력하고요. 요 커서 깜빡거릴 때 이때 바로 하시면 돼요.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샘플이 나오고 보기를 좀 더 펼쳐서 더 있네요. 더 있으면 더 찾으면 돼요. 오른쪽 왼쪽으로 스크롤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글자 선택하면 되고요. 다른 글자도 한번 해볼게요. 리을자 입력하고 한자 키. 그리고 보기를 펼쳐볼게요. 리을자 입력하면 이런 단위 기호들이 있어요. 또 이응 입력하고 한자 키. 모든 자음자에 다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자음자들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몇 가지만 해보는 거예요. 로마자, 지오자 적고 지오 적고 한자 키. 그리고 펼쳐보면 로마자 1, 2, 3, 4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음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어떤 자음에 들어있는지 외워서 쓰시면 되고 커말 실기에서는 미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1번에 다음 중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을 때 입력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거. 자, 1번은 시간이 아니죠. 1번은 뭐예요? 1번에 자 여기 띄어쓰기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죠? 띄어쓰기 있으면 시간인데 이거 띄어쓰기 없으니까 이거는 문자입니다. 3번도 작은 따옴표 찍어놨네요. 문자죠. 4번도 문자로 1월 30일 이렇게 적으면 이거 문자예요. 근데 아까 2번은 분수를 나타내는 표시고 그러니까 4분의 1을 의미하는 거죠. 자, 4번을 한번 적어 볼게요. 1월 띄우고 30일 적어 볼까요? 띄우고 30일 띄었으나 붙였으나 마찬가지네요. 아무튼 1월 30일 한글로 직접 이렇게 써버리면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수식 입력줄 보면 이거는 문자입니다. 만약 1 빼기 30 해서 이렇게 적혀져서 01월 30일 이렇게 적힌 것은 이렇게 적힌 건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날짜는 무조건 이렇게 적혀야 돼요. 날짜는 무조건 이렇게 적혀야 됩니다. 1월 30일 적었더니 여기 이렇게 적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문자예요. 문자가 아니려면 날짜이려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럼 다시 01월 띄우고 30일 적어볼까요? 그래도 01월 30일 문자죠. 어쨌든 그냥 내가 직접 월일을 적으면 이거는 그냥 문자라고요. 날짜를 적을 거면 빼기 기호나 슬래시 기호 이용해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다음 2번. 자, 다음 셀에 입력한 내용 중 문자로 인식되지 않는 거. 곱하기나 더하기 이런 기호 들어가면 다 문자죠. 빼기나 슬래시 들어가면요 날짜가 될 거고 작은 따옴표 들어가도 문자죠. 자, 요 2 플러스 얼마 나오면 이거는 숫자죠. 숫자를 표현하는 거고. 다음 3번 옳지 않은 거 입력 방법. 자, C5번 1번에 C5번 셀에 값을 입력하고 자, C5번에 글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ESC를 누르면 C5번 셀에 입력한 값이 취소가 되죠. 우리가 셀에 글자 입력하다가 ESC 누르면 취소가 됐고요. 2번 C5번 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C5번 셀에 값이 입력된 후
옆으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D5번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하죠. 다음 3번에 C5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C5번 셀의 값이 입력된 후 엔터 누르면 우리 기본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C6번 셀로 포인터가 이동하죠. 다음 4번에 C5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을 누르면요. 홈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요? 제일 앞에 A열로 C5번 셀의 값이 입력된 후 어디로 갑니까? C5의 맨 앞이면 A5죠. A5. 행은 그대로니까 A5번 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하는 겁니다. 자, 같은 문제예요. 옳지 않은 거 1번에 A1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ESC 누르면 A1번 셀에 입력한 값이 취소가 되고 2번 A1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A1번 셀의 값이 입력된 후 오른쪽이니까 B1로 옮겨가고 3번에 A1번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죠. 엔터를 누르면 A1번 셀의 값이 입력된 후 A2번 셀로 이동하고 그다음 4번에 C5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을 누르면 C5번 셀의 값이 입력된 후에 A5번으로 이동하고 같은 문제인데 그냥 약간씩 섞여서 다르게 냈죠. 5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자, 아래 시트에서 D5번 셀에 포인트를 두고 D5번에 포인트가 있을 때 홈을 누르면요. 같은 행의 맨 앞에 A5번. 그죠? 지금 D5번에 있는 거 맨 앞으로 A5번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홈을 누르면 같은 행의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자, 6번 옳지 않은 거 1번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를 누르면 되죠. 2번에 셀 안에서 줄을 바꾸어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한 셀 안에서 줄 바꾸는 거 Alt 엔터 키고 3번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자동 입력되는 건 텍스트가 있는 거 이것만이죠. 날짜나 시간이 앞에 적은 거랑 같은 글자가 적힌다고 자동 적히지는 않죠. 날짜, 시간 이게 틀렸다 하는 겁니다.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 아까 앞에서는 문자 숫자 조합 그렇게 적혀 있었죠. 같은 말이고 4번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 아까 한꺼번에 적은 거 있었죠. 범위 설정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자, 다음 7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A1번 셀로 이동할 경우에는 Alt 홈이 아니고 A1번 셀로 컨트롤 홈을 누르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A1번 셀로 가죠. 컨트롤 홈이죠. 컨트롤 홈. 다음 2번 행이나 열 단위를 지정하는 경우에 행번호나 열번호 문자를 누른다. 우리가 행이나 열을 선택할 때 번호, 열 번호 또는 행 번호를 하면 이 행 전체, 이 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3번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방향 키를 이동하면 연속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런 방법은 했어요. 하나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 끝에 거 누르는 거. 자, 그런데 그냥 이 상태 한 셀 포인트가 있는데 Shift가 눌려 있는데 방향 키를 눌러요. 한번 해보세요. 그죠? 셀 포인트 하나만 딱 두시고 Shift가 눌려 있을 때 방향 키. 됐죠? 이렇게 범위가 연속된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다음 4번 F5를 누른 후 이동할 셀 주소를 입력하여 셀 포인트를 이동할 수 있다. 자, F5번을 딱 눌러주면 이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6번 이런 식으로 G6번 적고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딱 누르면 G6번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됐어요.
다음 8번 옳지 않은 거. 자, 아까 아무튼 이런 키들 있죠. 이거 앞에 문제들 손으로 한 번씩 해봐야지 오래 기억이 갑니다. 그죠? 지금 하면 할 때 바로바로 따라 해보시고, 놓친 거는 문제 복습하실 때도 손으로 다시 한 번씩 더 하세요. 한 번만 딱 해보고는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억이 오래 갈 수 없어요. 반복해서 여러 번 익혀보시고. 자, 8번 데이터 입력 옳지 않은 거. 1번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한다. 자, 이런 방법 있죠. 똑같은 글자를 하나 쓰고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핸들을 요 녹색 점 있는 자리 있죠. 자, 점에서 쭉 드래그하면 같은 문자 입력될 수 있어요.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한다. 2번 숫자 데이터의 경우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 감소하며 자동으로 입력된다. 지금 요 부분은 1번, 2번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새로 이것만 따로 뽑아서 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정도만 다시 보면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운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 3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블럭을 한 다음에 그럼 1 다음에 3이 나왔잖아요. 그 규칙을 인식해서 여기 채우기 핸들 드래그를 쭉 하면 2씩 증가합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10 그다음에 5 이렇게 했어요. 두 개를 블럭한 다음에 채우면 마이너스 5씩. 그래서 숫자 데이터의 경우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며 입력된다. 3번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이어서 뭐 합니까?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 되죠. 쉬프트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 자, 제가 이걸 딴 데 있어야 될 거를 여기 잘못 넣어놨네. 그죠? 다음에 4번에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할 수 있다. 자,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입력할 때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할 수 있다. 이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 자, 이 부분을 해볼게요. 숫자 1을 적어볼까요? 그리고 자, 요 채우기 핸들에서 채우기 핸들 있죠? 마우스 왼쪽 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쭉 눌러서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연속 데이터 자, 연속 데이터 가서 뭐 단계값 3 확인 이렇게 하면 3씩 증가합니다. 이게 그 부분을 설명한 것 같은데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참 잘못 봤구나.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숫자 조합 이거는 지금 제가 잘못 다른 거 이야기했네요. 자, 요거는 그냥 이제 연속 데이터 채우기의 그 기능이고 이거 말고 지금 아까 저 설명은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적표를 이제 학교에 성적표를 하는데 국어 적혀 있으면 국어 하나만 딱 적으면 옆에는 국어, 수학, 영어 차례대로 과목명이 쫙 적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만 적고 쭉 땡기면 국어, 수학, 영어 이게 차례대로 적히기를 원하는데 자, 그럴 때 자, 이거 적고 그냥 국어 적고 드래그하면 국어만 나오는 거죠.
근데 자, 파일에 옵션으로 갈게요. 파일 옵션, 고급에 쭉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우리 정렬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정렬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옵션 자체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자, 국어 엔터 쳐서 뭐 영어, 수학 이렇게 한번 3개만 적어 볼게요. 자, 국어, 영어, 수학을 적었어요. 그리고 추가를 눌렀어요. 이렇게 해서 추가 확인해 주면 한 번 더 확인. 그러면 국어 다음에 채우면 무조건 영어, 수학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죠? 국어만 있는데 이거를 채우면 국어, 영어, 수학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사용자 지정 목록에 편집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목록에 뭐 국어라고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국어 2, 뭐 이렇게 수학 2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적었을 는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동 채우기가.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는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에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 수학 2 뭐 이렇게 적어 볼까요? 파일에 다시 한 번 더 수정해 볼게요. 고급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아까 요거를 수정을 할게요. 이거를 수학 2라고 이렇게 숫자까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 적혀 있어도 결국 문자라는 뜻이에요. 문자죠. 확인해 주면 국어 다음에 쭉 당기면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어, 문자에 숫자 섞여 있어도 이게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 뿐이고, 그래서 그게 사용자 지정 연속 채우기 설명한 거고요. 그 사용자 지정 연속은 되어 있는 거 보면 기본값을 한번 보면 고급의 기본값 이렇게 월화수 이렇게 요일 번호 같은 것도 다 들어 있고요. 영문자로 한글로 1, 4분기 1월 2월 사축인묘 가벌병정 이런 거 요거까지 다 돼 있어요. 갑자 을축까지가 기본값이에요. 그 밑에 거는 우리가 사용하면서 또 연습했던 글자들이거든요. 요거 다 지울게요. 지금 왔을 때 선택해서 삭제 확인. 다시 쭉 내려서 기본으로 있던 값들은 어차피 안 지워집니다. 자, 선택해서 삭제 확인.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 기본에 있던 것들은 좀 지워버리세요. 됐죠? 갑자 을축까지는 기본이라서 삭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들은 자, 삭제하고 나오시고, 만약에 내가 시간표를 만든다. 월만 하나 쓰고는 이거를 옆으로 채우기만 하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진다 하는 겁니다. 한 개만 쓰고 채우기 핸들로 쭉 채우면 되죠. 다음 9번 데이터 입력 옳지 않은 것. 셀 안에서 줄 바꿈하려면 Alt 엔터. 이번에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블록 내에 셀이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이 셀을 다 지나고 엔터 치면 다음 열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죠? 다음 열 이렇게 딱 옮겨가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데, 자, 한 행을 딱 선택을 했어요. 자, 지금 한 행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글자 쓰고 엔터 치면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럼 글자 쓰고 엔터 쳐서 이렇게 글자 쓰고 엔터 쳐서 옆으로 행 단위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탭키로 이렇게 옮겨가도 되지만 엔터키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한 획만 블럭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글자 쓰라 하는 거죠. 아까 블럭 설정에서 글자 쓰면 다음 열 첫 번째로 가는 그거를 활용한 거죠. 이게 3번에 여러 셀에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에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똑같은 게 한 번에 입력이 되죠. 컨트롤 엔터고요. 4번 열의 너비가 좁아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시하지 못할 경우에 셀의 너비에 맞춰 샵이 반복 표시된다. 날짜든 시간이든 숫자와 마찬가지로 다 표현을 못하면 샵으로 표현을 합니다. 10번에 데이터 입력할 때 엔터키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엑셀 옵션에 고급 편집 옵션에서 엔터키를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죠. 엔터 누를 때 기본은 아래쪽이지만 네 방향 다 가능했고 2번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된 셀에 동일한 값이 입력되고 3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해당 셀 내에서 줄을 바꿔서 입력하고 4번 셀의 값을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셀을 한 번에 두 칸씩 빨리 이동한다. 그게 아니고 엔터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럼 위로 이동하는 거죠. 위로. 보통은 엔터가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하면 위로. 10번에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 범위를 선택하고 값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된다. 그죠? 컨트롤로 고치셔야 되고 이제 계속 반복되죠. 자, 2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컨트롤 휠은 화면 확대 축소죠. 컨트롤이 눌려 있을 때 휠을 위로 아래로 화면 확대 축소가 되어지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 그렇게 가능하죠. 3번 엔터 방향 키가 아래쪽일 때 Shift 엔터 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위쪽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 4번에 스크롤 락 키를 누른 후 방향 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만 이동된다. 자, 스크롤 락이라는 거 없이 그냥 셀 포인터를 방향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는 셀 포인트를 이동하니까 아래로 이동하면 셀 주소가 바뀌어져 내려가죠. 왼쪽, 오른쪽 셀 주소가 바뀌어 내려갑니다. 자, 스크롤 락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가요? 자, 키보드 홈키 있었죠? 홈키 바로 위에 스크롤 락이 있네요. 스크롤 락은 요즘 거의 안 써요. 안 쓰는데 스크롤 락을 눌러주면 오른쪽에 불이 켜집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그죠? 스크롤 락에 눌러줄 때마다 불 켰다 껐다 해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을 땐 마우스 없이 예전에 스크롤 할 때, 자, 이제 불 켜놓고 스크롤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셀의 포인터 위치가 셀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고 화면이 스크롤 되고 있어요. 화면이 스크롤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없던 시절에는 스크롤 락 키를 켜서 화면 이동하고 또 스크롤 락을 끄고 셀을 이동하고 이렇게 따로 했어야 되죠. 불편하죠. 근데 지금은 마우스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스크롤 락을 켜놓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잘 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스크롤 락을 눌러주면 스크롤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방향 키를 누르면 셀 포인트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이 이동된다. 화면 스크롤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화면 이동이라는 게 스크롤 되고 있죠. 자, 12번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때 자, 어떤 키입니까? Alt 엔터죠. Alt 엔터 키를 이용해서 하려면 Alt 엔터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혼자 푸실 때는 문장도 다시 다 읽으세요. 자, 이 그림처럼 되는 거 Alt 엔터. 자, 14번이
아래 워크시트에서 설정된 영역을 해제하지 않고 셀 포인트를 A1로 이동시키기 위한 거. 지금 어디 있어요? 셀 포인터가? 지금 셀 포인터 어디 있죠? C4번 이렇게 하얗게 된 자리가 블럭을 설정했을 땐, 자, 블럭을 설정했을 땐 지금 첫 블럭을 딱 하면 여기가 하얗게 돼 있는데 내용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포인터가 옮겨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옮겨가는데 지금 현재 요쯤에 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엔터 치면 첫 위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엔터만 치면 다시 첫 시작인 A1번으로 가는 거죠. 15번 날짜 시간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일자는 자동으로 해당 월의 1일로, 일은 1일로, 그다음 셀에 4/9 이거는 작은 따옴표 찍었다는 뜻이 아니고 요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셀에 4월 9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4/9를 입력하면 4월 9일로 날짜로 인식하고 3번 날짜 및 시간 데이터의 텍스트 맞춤은 날짜나 시간은 숫자와 똑같죠.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맞춰지고요. 컨트롤 세미콜론은 시스템의 오늘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은 시스템의 현재 시간. 네. 다음 16번. 자, 다음 중 날짜 입력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1번에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시작하는 1년 번호로 저장이 된다. 맞죠? 1900년 1월 1일이 숫자 1로. 2번에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나 점 또는 하이픈으로, 점은 아니죠. 점으로 입력하는 거 아니죠. 슬래시나 하이픈으로 연월일을 구분하고요. 다음 3번에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 직접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그 다음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이 아니고 그냥 컨트롤 세미콜론이 오늘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은 시간. 자, 17번 날짜 공통점은 윤년이다. 엑셀에서 윤년을 확인하는 방법 옳은 거. 자, 옳은 것만 그냥 다 배울까요? 자, 4번에 날짜는 셀의 오른쪽에 입력되므로 윤년 날짜를 입력했을 때 오른쪽에 입력되면 그 날짜는 윤년이다. 날짜 입력했는데 오른쪽 입력되면 그냥 뭐 날짜죠. 윤년이라는 말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냥 답 그대로만 외우시고 두 번 나온 적도 없고요. 다음에 18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알트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번에 입력된다. 아니죠. 알트는 빼고 컨트롤 엔터. 지금 몇 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2번 시간 데이터는 콜론으로 10분초 구분해서 하고 3번 오늘 날짜 간단히 입력하기 위해서는 today 함수나 컨트롤 세미콜론. 자, 아까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오늘 날짜도 입력할 수 있지만 equal today 함수로 오늘 날짜를 표현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날짜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개를 그럼 어떨 때 이거 쓰고 어떨 때 이거 쓸까요? today를 쓴 거는 이 파일을 내일 다시 열잖아요. 그러면 11월 18일로 함수는 계속 재계산을 하니까 그 시스템이 알고 있는 그 날짜로 계속 바뀌어집니다. 근데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적은 건 내가 적은 것과 다름없이 여기 이 데이터가 적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숫자로 적힌 이 데이터, 날짜 데이터 이걸로 늘 11월 17일인 거죠. today는 그때 열 때마다 내일 열면 18일, 그 다음날 열면 19일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고 어쨌든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오늘 날짜 입력하거나 또는 today 함수로 오늘 날짜 사용할 수 있고요.
4번 날짜 데이터 입력 시 연도를 생략하고 월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올해의 연도가 추가되어 입력되고요. 19번 한자와 특수문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 한글 자음 중 하나를 입력한 후 자음자 미음 적고 한자키처럼 자음 적고 한자키를 누르면 화면 하단에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된다. 자, 2번 국과 같이 한자에 음이 입력되는 글자를 한 글자를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누르면 화면 하단에 해당 글자에 대한 한자 목록이 표시된다. 자, 이것도 다시 해볼게요. 아까 한 단어를 적고 했는데 그렇게 말고 한글로 국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까 특수문자 나오듯이 이런 형태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돼요. 이것도 한자 변환하는 방법 중에 한 글자씩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단어씩이 아니라 음절 하나하나씩 바꿀 때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요. 3번 한글 모음을 입력한 후 한자 키를 이용하면 그리스 문자 아니죠. 모음에는 없습니다. 자음. 4번 한글 자음에 따라서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특수 문자가 다르다. 미음 했을 때랑 리을 했을 때랑 그죠? 어떤 문자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고요. 20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소수점 자동 삽입의 소수점 위치를 3으로 하면 소수점이야 세 번째 자리로 가는 거죠. 숫자 5를 입력했을 때 0.005가 되어지죠. 마이너스 3을 하면 5000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없네. 아무튼 0.005 소수점이야 세 번째 자리로 내려가 버리죠. 21번 다음 중 3을 넣으면 화면에 3000이 입력되는 것처럼 일정한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하여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 4번의 엑셀 옵션의 고급의 소수점 자동 삽입에서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겠죠. 자, 22번 데이터 입력하는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문자열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되고 2번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에 정렬되며 공백과 연결 연산자 또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공백이 오면 그거는 숫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이런 다른 글자들, 특수 문자들 이런 거 못 옵니다. 숫자는 순수하게 그 숫자만 딱 있어야 되고 또는 지수형으로 또는 그냥 뭐 통화기호 같은 게 붙을 수 있는 거지 다른 거는 없고요. 3번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트 상에 수식 결과값이 표시된다. 맞죠? 4번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자, 23번 다음 중 워크시트 데이터 입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번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입력하려면 숫자 앞에 큰 따옴표가 아니고 작은 따옴표. 아까 작은 따옴표 찍고 007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되고요. 자, 2번에 입력 데이터가 숫자인 경우 오른쪽 문자는 왼쪽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3번 수식 또는 함수식을 입력할 때는 이꼴 기호를 붙여서 입력하고요. 만약에 이꼴 기호를 안 붙였을 때도 자동 붙는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뭐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이 마이너스 3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엔터 치면 계산이 됐거든요. 이때 보면 결국은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이꼴 기호가 자동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붙여줬어도 그게 수식 형태로 쓴 거면 자동으로라도 이꼴 기호가 붙어야 돼요. 어쨌든 결론은 이꼴 기호가 붙게 됩니다. 그죠? 수식은 이꼴 기호가 붙고요. 4번에 여러 개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 설정한 후 데이터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24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문자열로 입력이 되는 거죠. 섞이면 그건 다 문자입니다.
그다음 2번 오른쪽에 셀이 비어 있는 경우 한 셀의 너비보다 긴 문자열이 입력되면 다음 셀에 걸쳐서 표시되죠. 오른쪽에 비어 있으면 문자는 길게 입력하면 다음 셀에 걸쳐서 길게 입력되어지고 글자가 있으면 가려지고 3번 한 셀에 2줄 이상의 문자를 입력할 때는 Alt 엔터죠. Shift가 아니고 4번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정렬되고요. 다음 25번 셀 항목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숫자 또는 날짜만으로 구성된 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2번에 엑셀 옵션의 고급에서 셀 내용을 자동 완성이 설정되어 있어야 실행이 된다. 아까 우리가 대자를 적었더니 대구를 한번 적고 대를 적으면 자동으로 완성되어지는 거. 그게 지금 어디라고요? 고급의 셀 내용 자동 완성. 한번 가보죠. 파일 옵션에 고급의 셀 내용을 자동으로 완성시키도록 이거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대를 적어도 대구가 자동으로 안 적히네요. 그죠? 자, 다시 파일 옵션에 고급의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체크를 하고 이것도 체크 둘 다 체크해 놓으세요. 혹시 다시 왔으면 확인 누르면 이제는 대자를 적으니까 자동으로 대구 적히고 자, 그래서 고급의 요 자리에 선택이 돼 있어야 되고 3번에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채워진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려면 그냥 엔터 치면 되는 거죠. 대자만 쓰고 엔터 치면 되는 거고 자, 4번에 한글이나 영어로만 구성된 항목에 적용되는 기능이다. 숫자 적혀 있어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자, 뭐 부산 2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부자만 적어도 숫자가 같이 섞여 있는 건 이건 문자잖아요. 그죠? 부산 2라고 적어도 부 적었더니 부산 2 적힌다는 거죠. 자, 만약에 대구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그냥 대자만 적고 싶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대자를 적고 자동으로 나온 구자를 딜리트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그냥 대만 적을 수 있어요. 한자만 적고 싶은데 자동으로 자꾸 딸려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아까 대전을 쓰고 싶을 땐 그냥 무시하고 대전 써버리면 되는데 그냥 대만 쓰고 싶을 땐 대자 쓰고 딜리트 눌러서 뒤에 글자를 지워버리면 됩니다.